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상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뭐 방산, 2차전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리기판 이제 차세대 반도체 게임 체인저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제가 공략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유리기판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 잡고 싶어도 못 잡는 약간 그런 자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리기판 쪽은 지금부터서라도 조금씩 야금야금 담아 두셔야 될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수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뭐 지난 뭐 종목들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한번 보겠고요. 차트를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HVM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과 동시에 뭔가 그 큼지막한 그 기대감이 좀 반영될 것 같은데 스페이스X 상장 다음 주죠. 그래서 다음 주 상장하기 전에 뭔가 우리는 좀 결단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스페이스X가 상장한 이후에 더 모멘텀이 더 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HVM은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상장하고 나서 뭔가 그 기대감이 못 미치거나 또는 뭔가 재료가 소멸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급락하는 패턴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길게 대응하면서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다가 직접적으로 수주하면서 납품을 좀 장비를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위아 일단 방산 쪽으로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방산 쪽 사업을 이제 매각할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이제 매각하면 이제 한 4천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거 4천억 가지고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제 깎아 사 먹을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이거를 이제 로봇 쪽의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최근에 로봇 쪽 사업이 좋은데? 그리고 현대그룹의 로봇 쪽이라고 하면, 야, 여기도 만만치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은 좀, 당분간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좀 현대위에는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주반도체, 잡은 위치에서 보시면 뭔가, 우리가 좀 고점에서 이렇게 잡은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고점이 맞았고요. 근데 현재로서 그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지금 두 배가 넘게 지금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맥점을 잡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이러이러한 종목이고요. 이거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관심 종목입니다 하면서 쭉 브리핑 해드리면 그거 놓치지 않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공략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모멘텀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인데 이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소스를 쫙 드리니까 바로 사람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 쪽으로 제주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수혜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주 반도체를 지금 투자하는 게 좀 맞냐라고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주 반도체는 낙폭 충분히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좀 솔직히 좀 많이 밀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재차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BH입니다. 이건 휴대폰 쪽인데 결국에는 이제 뭐 애플의 개발자 회의 관련해서 뭐 또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뭐 지금 당장 BH가 끝났구나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BH는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고요. 목표가 4만 원 딱 잡았는데 4만 원 충분히 도달했고 일단 고점 대비했을 때 89% 정도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두산 퓨어셀입니다. 요거는 고점 대비했을 때 19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당시에도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저점 구간은 아니었거든요. 살짝 눌리는 조정 구간이었지, 우리가 잡은 위치가 저점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SOFC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예, 두산 퓨어셀은 충분히 가져왔고요. 솔직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가파르게 움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지만 저는 좀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자꾸 올라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 가지고 계좌 풍성하게 늘어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뭐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서 그 거래량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을 이용해서 확 올라갈 때 타고 단타로 빨리 치고 빠지는 약간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뭐 잘 벌고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 쫓아 들어가 가지고 상투에 잡았다 또는 모가지에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모가지 탁 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대가리 친다 모가지 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그렇게 숨이 가빠지는 약간 그런 헐떡헐떡 거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바닥이 다져진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LG CNS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LG CNS인데, LG CNS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뭐 17만 원대를 이렇게 쭉 갔다가 쭉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되려 저 보유하신 분들이 좀 약간 손실 중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더 무너지라고 약간 빌고 있습니다. 내려와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내려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수장이 좀 안 돼 있는데 이게 160%가 넘게 상승했었어요. 지금 바닥 구간이 이제 7만 원대 자리거든요. 7만 원대 자리에서부터 고점 대비했을 때 17만 원까지니까 160%가 넘게 상승했어요. 지금 숫자가 하나가 빠졌는데, 자 아무튼 그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참여해야 되는 이유, 이런 종목들을 함께 공유받으면서 정보를 공유받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여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저와 전영호 전문가가 시장 브리핑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누군가는 이미 아는 사실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분들, 또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살짝 그 투자 패턴을 좀 비꼬입니다. 비꼬아 가지고 이게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안 될 것 같다 싶은 거는 약간 내용에서 솔직히 잘 포함도 잘 안 시키고요. 그러니까 재료나 이슈나 뭔가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루에 진짜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루 10분만 투자하셔서 그냥 제가 써 내려가는 글들 이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글 읽는 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든 글을 읽든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든 하루에 20분, 하루 10분, 20분? 영상은 조금 더 길어요.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 녹화를 하니까. 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좀 보시면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거를 그 내용을 토대로 투자 포인트를 잡고 투자에 대한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지식이 쌓이면서 혼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 정보들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차트입니다. 차트. 이 차트예요. 차트를 제가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왜 차트를 배워야 되냐면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지금 내가 사는 종목이 지금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고점이나 저점을 이제 아셔야 내가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투 모가지에서 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죠.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보시려면 차트가 가파르게 올라 있다. 이건 고점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이거 LG CNS 보세요.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종목이긴 해요. 예? 보세요. 두산 피올세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BH도 마찬가지고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차트 보면 이미 가파르게 올라 있는 게 이미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차트를 안 보시기 때문에 남들은 5천원에 미나리를 한 단을 살게요. 미나리 한 단 사는데 남들은 5천원에 사는데 누구는 12,000원에 사고 있어요. 이건 답답해 미치죠. 예, 똑같은 미나리인데 뭐 그 미나리라고 딴 데는 세척된 미나리랑 세척 안 된 미나리 뭐 이렇게 분배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미나리를 사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기 위해서는 차트를 좀 공부하셔야 되고 이 차트는 역사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전에 과거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었고 실적이 계속 오르는데도 그 가격이 동일해 있다. 그러면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 근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실적은 떨어진다. 이건 기대감에 오르는 거거나 또는 뭔가 좀 뭐랄까요? 이 좀 희한한 상황인 거죠. 그거는. 예.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이건 기대감입니다. 테마주. 아셨죠? 뭐 그런 것들을 아시려면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 처음부터 막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 뭐부터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씩 천천히 눈높이 눈높이 맞춰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어렵다 하시면 점점 난이도를 계속 낮춰가지고 진짜 하나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배워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어디 방송사 이렇게 흔들어 봐요. 나오나. 이런 전문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뭐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난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한다라고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면이 전환되면은 바로 그 참여를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이용에 대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여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요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분들이 이제 모든 일정을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투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 일정을 깜빡깜빡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 맞다. 이 일정이 있었는데, 와,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정신없이 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만 하루 왼종일 보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주식이 이제 아니라 이제 본업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주식이 본업이 아닌 다른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정 챙기기 좀 어렵죠. 근데 눈대중으로 이렇게 싹 봐도 와, 이런 게 뭔가 투자 재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중국의 국제 배터리 전시회부터 코덱스 AI 반도체 ETF 뭐 관련된 소식, 그리고 국제 피부 연구 학회, 뭐 이제 제약바이오 학회들 막 이런 것들도 있겠고, MSCI 편출입 종목들이 발표되는 거, 뭐 또는 SK 이노베이션 실적, NC 소프트의 뭐 이런 실적, 한국전력 실적, 뭐 이런 실적 발표들이 쭉 이렇게 있죠. 요런 거요. 요 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시즌만큼은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학회나 뭐 여러 가지 이슈, 기업들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뭐 금리를 발표한다든지 또는 경제지표,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에 다 녹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매일매일 주 단위로 아니면 또는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 단위로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께 모두 다 좀 시청하실 수 있도록,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로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이거를 등록했었던 날이 이제 5월 14일이네. 5월 14일. 5월 14일 날에 등록했는데, 로보스타는 LG와 피보다 진한 사이라고 설명하고 싶은데요. 로보스타의 지분을 LG가 33%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LG그룹의 살점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LG가 이제 로봇 쪽 사업을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본격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뭡니까? LG전자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로보스타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보스타를 이러이러해서 했고, 젠슨왕 CEO가 GTC 무슨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쪽 아시아까지 왔는데 한국 안 들렸다 간다고? 한국의 기업 총수들 안 만나고 간다고? 제가 근데 지리 짐작으로 찍었죠. 만나고 갈 게 뻔하고, 젠슨왕 이미 로봇에 관련돼서 좀 뭔가 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급망 관련돼서 분명히 얘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 로보스타가 차트를 만들었네. 한번 볼게요. 로보스타가 차트를 만듭니다. 야, 이거 얘 쏘겠네. 뭔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뭔가 밀어 올리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 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밀어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차트가 거래량이 들어오죠. 여기 밑에 바닥에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거래량 들어오면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때가 뭐냐?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패턴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좋다. 이동평균선 밀집되면서 야, 이거 거래량 들어왔으니까 이건 확실하다, 이건 재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공략을 해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잠시 후에도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좀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게 바로 이제 유리기판이거든요. 유리기판.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차세대 AI 반도체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바로 발열 문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열. 이 발열을 잡아야 됩니다. 예. 이 발바닥에 있는 열이 발열이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열이 발생하는 거. 예, 발열. 고성능일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전력 소모가 커집니다. 전력 소모가 커지고 엄청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다닐 때도 컴퓨터 뭐 이런 전산실 뭐 이런 데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갑자기 문 앞에 이제 컴퓨터가 여러 대가 확 이렇게 켜져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뭔가 좀 숨이 탁 막히는 듯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약간 덥고 약간 공기가 약간 좀 탁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발열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발열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발열을 왜 잡아야 되냐? 기존의 그 유기물 그 기판에는 플라스틱 기판의 플라스틱 기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뭐 플라스틱 같은 거는 불이나 이런 열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살짝 가까이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살짝 울죠.
울거나 찌그러들거나 막 타들어가고 녹아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온에서 약간 좀 휘어지는 현상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칩의 그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열을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한 그 현상이 뭐 신호가 불량이 되거나 또는 이제 수명이 짧아지거나 작동이 약간 조금 잘못되거나 약간 이런 현상이 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갔어요. 기판을 계속적으로 갈아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 현재 뭔가 성능이 좋아지고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이런 그 산업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없다. 기능은 점점 강해지고 성능은 좋아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만큼 AI에 대한 이런 학습이라든지 뭐 AI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뭐 열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유리기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수명이 좀 길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더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AI 반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약간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잘 깨지지는 않지만 유리 같은 건 잘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된 유리를 생산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기술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반도체 이제 핵심 소재가 바로 이제 유리기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유리기판에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요 부분까지 그래 잘 안다 이거야. 뭐 TV만 틀면 이제 유리기판 얘기를 하는데 뭐 너까지 설명할 필요 있냐?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뭐 좋습니다. 아실 만큼 아시는 거 좋죠. 근데 추가적으로 못 들었던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약간 좀 간과했었던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유리기판은 일단 초미세 배선을 통해서 병목 현상을 좀 해결을 하는데요. 일단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유리는 거울처럼 표면이 극도로 매끄럽습니다. 그죠? 매끄러워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좀 보세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 자, 표면이 일단 평평하니까 그 위에 미세하게 약간 촘촘하게 이제 회로를 이제 쌓아서 깔 수 있다는 거죠. 회로를 이렇게 쫙쫙 이렇게 깔 수 있어요. 근데 기존의 일단 웨이퍼 기판 같은 경우는 이 배선 자체가 좀 두꺼워요. 이게 예. 그래 두꺼웠거든요.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초미세 배선이다 보니까 근데 그 미세 배선에서는 전력 효율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약간 기존 플라스틱에서 길을 낼 때보다 훨씬 또 미세하게 만들 수 있어서 데이터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지나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그렇게 해서 해결했다라는 건데 좁은 도로보다는 넓은 도로로 해서 차량들이 뭐 많아진다. 뭐 예를 들면 물론 차량의 유동량도 많아져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도로를 넓혀준다라고 하면 교통체증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모두 다 잘 아시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약간 거칠죠. 거친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에 뭘 하고 있냐면 실리콘 그 인터포저라는 게 있어요.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로 이렇게 딱 이렇게 놓아요. 예. 그 부품 하나를 이렇게 놓는데 그 부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부품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 부품으로 해서 이제 칩을 연결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유리기판은 그 자체적인 워낙 단단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이 비싼 중간 부품을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예,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위에 칩을 바로 올려가지고 회로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생산하는 공정 과정에서도 중간 한 개의 공정이 일단 줄어드는 거죠. 그 공정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일단 획기적으로 뭔가 비용 절감과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자, 유리기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다. 자, 인텔은 일찍 유리기판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AMD,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공정들도 예,
반도체 고응용들도 유리기판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텔,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SKC, 뭐 또는 이제 뭐 TSMC, SKC라고 이제 예, 뭐 대표적인 이제 유리기판 핵심 대장 종목이 되겠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러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이 거인들이 거대한 이 기업들이 앞다퉈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다퉈서 투자하고 있대요. 근데 가장 빠르게 생산을 좀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언급드리는 게 바로 이제 SKC예요. SKC가 이제 가장 빨리 양산에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글로벌 기업들과 가장 빠르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 공정이라든지 뭐 그 기업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시너지가 확실히 탁 터져야지 그때부터 이제 물량이 이제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대감이라는 거는 충분히 양산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산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제 뭐 10월부터 이제 양산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월부터 양산이 된다고 하면 이제 뭐 8월, 9월 달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산이 이제 가능할 것처럼 이제 이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쪽에서 이제 제품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세요, 문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SKC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저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 뭐 몇 달치 막 이렇게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몇 년치 수주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한번 따놓으면 그게 이제 고객사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사의 그런 니즈를 계속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SKC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이 SK 최태원 회장이 가장 먼저 발빠르게 좀 움직였었다라는 게 저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좀 빠르게 좀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SKC니까 그쪽으로 좀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거는 좀 번외인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뭘 사야 될지 모르고 일단은 크다, 뭐 대형 기업이다라고 하시면 일단 냅다 주식부터 사두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 친구가 그러는데요. 진짜 뭐 옆에 자기가 살고 있는 옆에 뭐 대기업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공장이 있거나 뭐 대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기업이 이제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옆에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다 그냥 투자해야지 하고 냅다 사버려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막 그렇게 사버립니다. 뭐 집 옆에 시멘트 공장 있다고 해서 시멘트 주식만 이렇게 사 모으는 사람이랑 똑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주식을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정말로 핵심적인 사업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했을 때도 종목을 여러 개를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로 이렇게 융축해가지고 한 가지 종목만 집중 투자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좀 인텔이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텔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유리기판을 하는지 이거 2024년도부터 이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때부터 솔직히 이제 뭐 삼성전기를 투자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수익을 좀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이겠죠. 다른 쪽. 아무튼 그쪽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너무 가파른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땐 지금 SKC가 좀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 열어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SKC가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AI 칩의 절대 강자인 그 엔비디아와 AMD 역시 이 기업들도 결국에는 차세대 유리기판 요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은 이제 대규모 양산 이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차세대 GPU 패키징의 기술에 패키징 기술에 유리기판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AMD 같은 경우도 고성능 고집적 약간 패키징 구현을 위해서 유리기판 기술을 협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TSMC도 얘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급 패키징 기술의 유리기판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쪽 AI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기업들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유리기판을 다 써야 되는 그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유리기판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방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정말 세게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기판은 2026년 양산 가시화 및 밸류체인 본격화. 자, 일단 뭐 요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요거 볼게요. 2026년 양산 가시화 및 밸류체인 가동. 솔직히 지금이 투자에 적절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체인 본격화된다. 예.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밸류체인으로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막 순서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다 돼버리죠. 진행이 다 진행 상황으로 돼버리죠.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습니다. 사실 오늘 유리기판을 좀 투자하자고 공략한 이유이자 좀 핵심이 바로 요 내용이고요. 바로 지금이 지금 눈여겨볼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제 유리기판인데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거 너무 먼 미래 이야기 아니냐. 이거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지금 벌써부터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거의 눈앞에 다 와 있고요. 유리기판은 이제 좀 실험실을 좀 나와가지고 상용화의 초입 단계 에 확실히 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단 좀 보시면 2026년은 주요 제조사들이 공장을 좀 완공을 합니다. 제조사들이 공장 완공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제품을 펑펑 찍어내면서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품질 인증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샘플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이제 시작하고 양산을 하면서 물론 시행착오는 분명히 겪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기대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은 뭐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와, 나는 진짜 지금 자리가 너무 싸다라고 이렇게 딱 판단이 서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리기판을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뭐 지금부터 막 하는 것처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벌써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공략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벌써부터 이제 SKC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는 뭐 LG CNS도 갖고 가게끔 했었고 로보스타도 이렇게 갖고 가게끔 하면서 뭔가 급등하는 패턴들을 좀 잡아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SKC는 좀 제발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반기에 누가 SKC 사 모아가고 싶습니까? 2차 전지가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 근데 올해 1월에서 2월달 됐을 때 SKC 이 종목은 정말 제발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 조금씩 술 한 잔 덜 먹고 밥 한 자리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갖고 가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일단 과거에 일단 보세요. 이제 유리기판이 이제 상용화되고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최초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 최초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주가, 예, 이 공장 처음 이제 배터리 공장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요? 예?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나 이제 관련 부품이나 장비 또는 뭐 이런 소재 쪽 얘네들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거 어떻게 올라갔었습니까? 그때 뭐 아예 그냥 기술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예, 어떻게 상승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론 이제 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역사를 모르고 좀 계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주 엄청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도 전고체가 아직 상용화가 안 됐죠. 전고체 기술도 제대로 안 나왔고 양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무슨 이슈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감에 항상 가고요. 항상 뭔가 나오기도 전에 나왔다고 하면은 주가는 더할 나위 없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제품들이 시장이 풀려서 흔해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뜨거웠단 말이죠.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바로 지금이 2026년 현재가 기술력을 입증받아서 어느 정도 알짜 기업들이 이제 싼 가격에 선점할 수 있을 만한 황금 같은 기회라는 거 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큼 뭐 받쳐주면서 상승할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이 좀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여튼 이제 저는 이제 이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 대장 종목인 SKC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하자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 그 이외의 장비주들에 대한 수급도 놓치지 말자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좋고 뻔히 올라갈 게 보이는데 이거를 아직도 고민 중이시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성과 만들어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일단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공략하는 종목은 일단 유리기판 종목인데, 차트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해 드리면서 잠시 후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충분히 참여하시고, 방송 마지막까지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요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차트 한번 볼게요. SKC 오늘 테마의 대장 종목은 SKC입니다. 제가 그토록 SKC를 자꾸 강조드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의 이제 바닥 자리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급등으로 좀 최근에 이어졌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SKC 아직 좀 일러요. 아직 가는 거는 조금 이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게 될 건데, 그때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삽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했을 때 당시는 이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단가가 됐겠죠. 그래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단가에서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이제 19만원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SKC는 다시 한 번 더 눌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에 고점 갔다 어떻게 돼요? 쭉 무너지죠. 쭉 무너져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일단은 좀 욕심을 부리자면 일단 11만원까지는 분할 매수 계속 진행하셔도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12만원부터 이제 다시 한번 좀 사보아 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12만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11만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파동이 나오더라도 오케이 땡큐 하면서 담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SKC는 이제 하반기 이제 10월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SKC가 실적 적자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었어요. 2차 전지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뭐 전분기 때 이제 10분기 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뭔가 이제 2분기 또는 3분기 실적으로 가면서 실적이 쌓이면서 주가를 조금 더 탄력 있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힘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C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장 종목은 SKC요. 근데 SKC를 오늘 블라인드 종목으로 하면 어차피 다 아실 거고, 그쵸? 그리고 SKC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드립니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SKC는 좀 제발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KC의 주가 움직임을 좀 계속적으로 경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블라인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리기판도 결국에는 소재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품들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공정들이 들어갈 거고, 유리기판 쪽으로는 구멍도 뚫어야 되고 회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뭐 약품 처리도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검사해야 되는 검사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가 예전에 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면서 소부장 왕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 다들 느껴보셨죠? 그때 뭐부터 갑니까? 장비주가 먼저 갑니다.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공장을 지어요. 근데 그 양산되는 공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장비입니다. 장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장비주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차트의 종목,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은 장비주가 되겠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유리기판은 이제 구멍을 촘촘하게 이렇게 다 뚫어야 되는데, 수만 개의 구멍을 뚫어야 돼요. 유리기판 안에. 근데 그거를 미세하게 실수 없이 오차 없이 구멍을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리기판 쪽으로는 핵심 기업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얘는 뭐가 있냐,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 제조에서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유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삼성전기, SKC, LG노텍 이 세 개 기업이 뭘 하고 있냐? 이 세 개 기업이 바로 경쟁을 본격화한다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다 유리기판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자, 근데 양산에 임박했을 시 가장 기대감 높게 반영될 기업이다. 삼성전기가 됐든 SKC가 됐든 LG이노텍이 됐든 얘네들이 이제 양산한다라고 하면 그 기대감에 얘가 제일 먼저 움직일 거예요. 물론 이제 삼성전기, SKC, LG이노텍도 가장 크게 움직이겠지만 그 밑에 있는 장비주들, 그러니까 즉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도 덩달아 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 기업은 삼성전기와 SKC에 이미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수혜를 입는 기업이다. 삼성전기가 됐든 SKC가 됐든 결국엔 얘네들이 사용하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장비를 무조건 써야 되니까 니네가 이기든 쟤네가 이기든 그냥 불구경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국엔 누가 가든 어떻게 된다?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사냥이 시작되어 가파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참 이게 저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을 참 좋아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약간 좀 적자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비가 이제 공급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주 가파른 속도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록될 것이고, 이미 다들 보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적자를 기록하던 애들이 갑자기 뭐 하반기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올해 초에는 역대급 실적이 기록되는 애들도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참여해야 되는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와 전용호 전문가의 시장 브리핑이 있고요. 이런 시장 브리핑도 있겠지만 공략해야 되는 모멘텀이라든지 그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내일의 시장을 위한 핵심 정보들을 이미 받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 참고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되고,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되고, 또는 거기에 대한 제가 교육 자료들을 계속 올려드리니까 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 어렵지 않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게 바로 이제 주식인 거고요. 근데 쉽게 쉽게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내가 진짜로 지켜야 될 것만 딱딱딱딱 원칙대로 이렇게 지켜주면서 투자한다고 하면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차트요? 뭐 복잡한 게 뭐 있습니까, 차트? 그쵸? 차트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근데 차트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차트가 과연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이 과연 비싼지 또는 싼지 정도는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참여하시게 되면 이런 테마주들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제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브리핑을 좀 남겨드릴 건데, 제가 이제 흥구석유라는 기업을 올해 초에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투자했습니다. 1월 달에 미국 얘네들이 움직임이 무조건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 태세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들을 봤을 때 무조건 전쟁이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차트는 전쟁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미 수급이 다 쌓여 있었어요. 거래량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쏘기 시작하는 거는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폭격했다, 미사일이 폭격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점 상한가 또는 이제 막 상한가가 이제 무조건 기록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한가가 기록되면서 아주 가파른 상승을 좀 보였었다. 이게 바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점 잡는 투자 노하우도 전략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교육 W자 패턴, 쌍바닥 패턴과 트리플 바텀 패턴이 있죠. 요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막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도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다 공략했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블 바텀 패턴이 나왔고 재료가 보이니까 이거 방송에서 딱 공략하니까 바로 펑. 또 요것도 바닥이 나오고 나서 트리플 바텀, 잠깐만, 이거 바닥이 3중 바닥 패턴이 나왔네. 이거 바로 방송에서 공략했죠. 바로 펑. 이거예요. 그 차트가 중요한 겁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공략해드리는 거, 요런 거 차트 패턴들을 좀 많이 익혀보실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교육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떨어지는 낙폭 과대가 심한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반등 시나리오를 써가는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낙폭 과대인 종목들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택하는 노하우를 찾고 제가 전수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되려 더 찾아다닙니다. 떨어지는 종목들을.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들을 비교해 놓고, 이 종목은 가겠구나, 이 종목은 못 가겠구나 하면서 분리를 해서 관심 종목에 놓고 투자할 종목을 그때그때 찾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노하우를 계속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이 역배열과 정배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영상들 남길 겁니다. 방송에서 공략한 영상, 그리고 방송 이외에 제가 따로 브리핑 해드리는 영상,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일정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하루씩 이렇게 일정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고, 이 일정 대비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들도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일정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과 이 일정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아예 진짜 틀립니다. 그래서 이 일정 그냥 무료로 입장하셔서 좀 참여하셔서 좀 정보 같이 함께 공유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로보스타 공략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로보스타 공략했을 때, 자, 이제 LG그룹의 그런 약간 좀 강력한 모멘텀이 좀 반영되면서 이 로보스타의 그런 차트 패턴이 좀 만들어집니다. 로보스타 얘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판단해서 5월 14일 날에 제가 글을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만 투자한다는 게, 이런 글을 한번 쭉 읽어주시면 바로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를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이제 크게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제 로보스타 차트인데요. 로보스타가 이제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두 번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었던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이제 강조 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아야 되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면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래량들 충분히 나오는 거 체크하셨으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방송에서 공략하는 것들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많이 내용 정리해드리고 참여하셔서 충분히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키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